새해 첫날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4명 발생해 닷새 만에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하루 신규 확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0명대에서 800명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고 계속해서 확산세가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렇죠. 아직 감소 추세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진단 검사 수가 평일에 비해서 40% 적은데 환자 수는 한 200명 정도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소 추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연휴 이 지금 신정 연휴에 진단 검사 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한 달 동안 2만 8천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가 6만 2,593명이니까 40% 이상이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감염이 된 것이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망자가 지금 942명인데 어제는 25명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2명이 이번 12월 15일부터 지금 한 2, 3주 사이에 사망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36.3%고요. 또 위중증 환자도 12월 15일에 205명이었던 것이 지금 361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90%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멈출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지금 1000명 수준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주 전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이 숫자들은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더 걱정되는데 사실 좀 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민 이동량이 주말 이동량이 34% 정도 감소했다는 것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1.07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앞으로 좀 줄어들 여지는 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지금 이 겨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또 사망자 증가하는 것이 또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얼마나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고 또 무서운 건가요? 예,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일반적으로 표시를 할 땐 70%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실험실적인 데이터고요. 실제 역학적인 조사로서도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1.1에서 1.5 정도로 0.4를 높인다는 것은 엄청난 전파력이긴 하거든요. 그 영국 바이러스는 B117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하나는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는 이 B117보다도 더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제일 위험한 부분은 검역에서 걸러졌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사회와 전파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일산에서 사후에 확진을 받으신 80세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이 자가격리 수칙을 좀 잘 안 지키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아파트 복도에서 구급대원이라든지 동네 주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위가 그 전달 11월 달에 입국을 했는데 자가격리 후에 아마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트라든지 미용실을 갔었고 그 일상생활 중에서 접촉하신 분들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되었다 그러면은 이 전파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할 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모든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라라고 지금 지침을 밝혔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검역에서 100%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하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든 외국인인 경우이지 내국인인 경우에서는 지금 똑같거든요. 일단 입국할 때 유증상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를 하지만 무증상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가격리 시설 혹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3일 안에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국하는 경우에 자가격리 시에는 사실은 좀 더 강화한다면은 입국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이 자가격리 시설로 이동하거나 또는 또 자가에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진단검사를 하고 14일 자가격리를 한 후에 진단검사를 하고 격리 해제를 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된 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이 전파력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서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것으로 믿고서 방역을 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들에게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었죠. 수도권 2.5단계와 또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잠시 들어보시죠. 이에 정부는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2주 이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현 상황에서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이 1,000명이라는 수준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료 체제 또는 역학조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현 상황에서 2.5단계의 효과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 효과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네. 어느 정도 감소 추세로 가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 겨울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방역 통제가 가능한 수준, 뭐 적어도 한 500~600명 수준까지만 가도 역학조사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네네. 보이는데 이 수준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의료 체제라든지 역학조사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리두기를 잘하고 모임을 즉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것을 지금 법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자발적으로 잘 예. 지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진 않았지만 일부 방역 그 수칙에 대해서는 수위를 좀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5인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 또 겨울 스포츠 등에 대해서는 또 이제 풀어줬단 말이죠.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내린 것은 아니었고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권고였었는데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내리는 정도로 지금 이 1,000명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 국민들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만 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스키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밀집도만 잘 조절한다면은 또 그 주변에 있는 시설, 실내 시설들 이용하고 숙박할 때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감염이 그렇게 확산된 위험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겨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스키장이라든지 썰매장 같은 데에는 3분의 1 수준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리프트에서 기다리는데도 그렇게 감염 위험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좀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의 이 완화는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은 감염 확산이 되지 않을 만한 곳에서는 좀 여유를 줘야지 전부 강하게만 하면은 결국은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방금 뭐 스키장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칫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이 완화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절대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 즉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용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은 뭐 2.5단계이긴 하지만 결국은 생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역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저희도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교정 시설입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교정 시설 누적 확진자 1,000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정 시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즉 초동 대처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 이 접촉자와 비접촉자들을 구별을 못했다는 것. 그렇죠. 즉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섞여버리게 되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5차 전수검사까지 하는데 이 5차에서도 뭐 결국은 어제 나온 4차에서 보면은 162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거보다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N차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치소, 교도소, 교정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즉, 그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도 자기가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네네. 이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방금 뭐 5차 전수검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진자 지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글쎄요, 지금 뭐 남은 숫자가 천여 명이기 때문에 네. 이 숫자 전체 분모 자체가 작아서 그렇게 큰 확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N차 감염에 접촉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감염된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N차 감염에서 잠복기가 지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아직도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것을 빨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즉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 내에서의 3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종사자들이라든지 교도관들에 의한 그 3단계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분들의, 즉 사회하고 접촉하고 계신 분들의 진단검사가 확실하게 일어나야만 사실은 교도소 안으로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강력하게 진단검사 또는 선제적인 여러 방역들이 되어야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 교정시설의 감염이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다른 곳으로 이송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있었지만 다른 조치, 그 내에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입으로 수용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주 자가격리라는 것이 충분합니다. 사실 날짜별로. 근데 문제는 그 방역의 시스템이죠. 2주 자가격리라는 독방을 하면서 다른 수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접촉이 된다 그러면 그 2주 자가격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역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월 20일 날 우리나라의 이 첫 환자가 생긴 이후로 지금 뭐 거의 1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제일 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같은데 이런 방역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 수용 시설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또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느냐. 또 확진 사자가 나왔을 때 그 초동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안 된 것이 지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은 지금 그 선별검사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보면은 이 양성률이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0.3 전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집단 발생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일상 주위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자발적인 선별 검사에 의해서 찾아내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나타났던 집단 감염이 있었던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라든지 혹은 물류센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장 안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선제검사, 전수검사들을 해서 여기서의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먼저 선제적으로 직장에서의 이 방역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전 국민들이 다 거리두기를 하고 위생수칙을 다 잘 지킨다 할지라도 지금 이번 겨울에 이 감염 확산이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방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선제 검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의료 체제 또 역학조사 이 수준이 상당히 위로 빨리 효율적으로 올라가기는 아직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금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백신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모두 5,600만 명분이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자, 교수님 언제쯤이면 마스크 안 쓰는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하루 참 빨리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언제면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네, 이게 네. 제일 궁금하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2월 중에 접종이 시작된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먼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고위험 의료진 또 고령자, 기저질환자 같으신 분들을 다 맞힌다면은 이 1,000만 명 정도로도 충분히 응급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MHRA, 영국 MHRA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좀 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뭐 적어도 80%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1,000만 명분이 다 접종이 된다면은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하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얀센하고 모더나가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얀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FDA 승인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600만 명분이 먼저 들어온다고 계산을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다음에 5월 정도부터 모더나가 또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모더나의 2천만 명분이라는 것도 사실 수급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기에 들어올지를 알 수 없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게 거의 대부분 2번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2번의 물량을 다 확보하고 맞힐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전체 다 맞히고 두 번째 맞출 때에는 그 들어오는 수급을 예상을 해서 할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이런 백신들은 그 2도에서 8도씨 정도에서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독감 백신 접종망에 올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접종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100%다 맞는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사람의 수가 지금 얼마나 될지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게 집단 면역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백신에 따라서는 18세 이하 또는 16세 이하 또는 임신부에서는 아직 권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년 4, 5월쯤 되면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다 한다면은 적어도 4천만 명이 접종을 받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여름은 7, 8월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물량 수급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뭐 찬바람이 나기 전까지만이라도 한 4천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런 효과를 계산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벗기도 어려운 이유가 이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아도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어느 정도 유행은 계속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아마 올해 중에는 벗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여행 정도는 뭐 좀 제한적으로나마 국가 간 사이에 환자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보인다면은 여행은 가능할 시기가 뭐 여름 지나면서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기 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겼거든요. 미국 전체 인구의 무려 6%나 되는 수치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에서 지금의 백신이 좀 효과를 정말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의 백신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들을 것으로 봅니다. 즉 한 부분 정도의 그런 변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백신이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무서운 것이 지난 2달 동안 1,000만 명이 예.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뭐 미국은 뭐 원초적으로 방역이 늦어서 이런 접촉자라든지 뭐 확진자 주변이라든지 이런 방역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된 사람들이 전파시킨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것도 최악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올해 1월 말이나 2월쯤 되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적어도 인구의 뭐 한 1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예. 그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 접종이 빨리 일어나면 좋겠는데 사실 미국의 또 이 넓은 나라에서의 이 접종 시스템들이 주마다 또 다르고 그렇죠. 원하지 않는 사람 많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랑 연방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들랑도 많이 달라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빨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확진만 생긴다면 즉 부작용이 제한적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은 뭐 거의 90% 이상 빨리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빨리 좀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